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별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별의 특성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종류에는 연속, 흡수, 방출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온도가 낮은 기체가 흡수시키는 거죠.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즉 온도가 높은 기체가 특정 파장의 불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에서 빈의 변이 법칙, 파장, 최대 세기로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즉, t분의 a. a는 상수니까 반비례하는 꼴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색지수입니다. 색지수는 U, B, V 필터를 사용하는데 각각 이제 어떤 파장 근처인지, 그래서 이 필터로 정해지는 겉보기 등급이 각각 U, B, V 등급인데 우리는 이 B-V를 색지수로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V가 작다,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다 라는 의미는 B보다 V가 크다는 거죠. 즉 B, 블루 필터에서 더 작은 등급이라는 건 더 밝다라는 겁니다. 즉 B-V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별이 밝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별이 푸른색 쪽이라는 겁니다. 푸른색 쪽. 즉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B-V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별이 이제 붉은색 쪽이라는 거죠. 붉은색 쪽. 정확히 이제 V등급은 노란색을 잘 통과시키는 건데, 그래도 붉은색 쪽이므로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표면 온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색 지수, 표면 온도, 그리고 별의 색, 이 세 가지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색지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표면 온도는 높은 거고 별은 푸른색 쪽이에요. 혹은 별이 붉은색 쪽이다 라고 하면 표면 온도는 낮은 거고 색지수는 플러스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색지수가 왜 헷갈리냐면 색지수는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지수가 마이너스다. 즉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면 B등급에서 더 밝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B등급에서 더 밝다. 즉 B등급에서 더 많은 복사 에너지가 통과한다 라는 얘기가 되므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색지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까딱 하다가는 이제 쉽게 실수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색지수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광형과 표면 온도입니다. 분광형은 OBAF, GKM에 7개로 분류하고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광형도 결국에는 표면 온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잠깐 얘기했었죠. 자, 이 세 가지에다가 이제 분광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에 서로 다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광형을 나눠 쓰는데 이 분광형과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A형 별. A형 별에서는 H1,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양과 같은 태양은 G2형입니다. 즉, 이 정도 위치에 되겠죠. 여기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칼슘 2 흡수선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능 특강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A형 별에서 또 기억해둬야 되는 건 표면 온도가 약 10,000켈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흰색을 띱니다. 색깔은 흰색이다. 그래서 분광형 A 흰색 10,000켈빈에다가 그 다음 H1선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의 광도와 크기.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별의 광도라는 건 뭐냐면 많이들 헷갈리는데 별의 광도는 이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즉 별의 실제 면적을 곱한다는 거죠. 그런데 별을 9라고 가정할 때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이 에너지 식에다가 그대로 4파이 r 제곱을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과 시그마라는 상수를 곱한 값인데 별의 광도는 실제 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별의 면적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4파이 r제곱을 곱한다. 지금 여기 써있죠. 별의 표면적과 에너지양을 곱하는 거다. 지금 이게 4파이 r제곱이라는 거고요. 지금 단위 면적에서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라는 게 시그마 t의 4제곱이란 겁니다. 그래서 광도 공식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의 절대 등급과 광도. 자, 과학 돋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1등급의 별과 6등급의 별은 100배의 밝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1등급의 밝기비는 20이 아니고요. 100의 5분의 1승이 됩니다. 20이라 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2등급만 차이 나도 400배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00의 5분의 1승. 근데 이게 약 2.5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별의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따로 얘기하지 않고 과학 돋보기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다 알 거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내도 할 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의 절대 등급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실제로 아주 밝은 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굉장히 밝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구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구랑 아주 멀리 있는데 실제로는 더 밝은 별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죠. 내가 태양만큼 가까이 있으면 태양보다 훨씬 밝을 텐데 지금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등급을 나누는 건 이제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절대 등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별을 같은 거리에 옮겨 놓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거리는 바로 10파섹이 됩니다. 그냥 10파섹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즉 별의 절대 등급이 더 작은 별이 더 밝은 별이다. 실제로 밝은 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L1, L2인 별의 절대 등급이 M1, M2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내신 공부를 하거나 이제 특정 개념서에서 이거를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의 반지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표면 온도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별의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의 광도를 알아냈다면 여기서 L과 T를 아는 거니까 R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L, R, T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고 남은 한 가지를 유추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은 한 가지 구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별의 광도 계급. 이제 여키스 천분대의 모건과 키너는 분광량이 같더라도 반지름이 클수록 스펙트럼 흡수선의 선폭이 좁아진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광도 계급이고 즉 별의 상태에 따라서 광도가 다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광도 계급은 1부터 이제 7까지 쭉 내려가는데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A, 1B, 2, 3, 4, 5 뭐 이렇게 있는데 어려우니까 1은 초고성이고 5가 우리가 자주 보는 주계열성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1에서 5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더 작아질수록 마지막 제일 작은 백색 외성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광도 계급이 1에서 7까지 커질수록 실제 절대 등급도 커져요. 즉, 더 어두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HR도와 별의 종류. HR도라는 건 별의 분광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HR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뤄줬을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백색외성이 있는데, 자, 주계열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등급도 낮아지는, 즉 밝아지는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거성은 같은 표면 온도에 있을지라도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작다, 즉 밝아진다라는 거고,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아서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의 밀도나 밝기, 광도, 그리고 표면 온도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HR도 이거 분류해보는 탐구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 다음 별의 진화. 별의 진화가 나오는데, 별의 진화에서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고요. 또 주계열성을 빨리 탈출합니다. 즉 별의 수명이 질량이 클수록 굉장히 짧아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주계열 단계에서 뭘 알아둬야 되냐? 약 1000만 켈빈에 이를 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실시한다. 그래서 별의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 상태, 이런 표현 꼭 알아둡시다. 도달하면서 반지름은 유지되고 계속 에너지를 내뿜어서 태양과 같이 그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들을 내뿜어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 주계열 단계에 머무른 기간이 짧아진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요. 그러면 반지름도 따라서 커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거성과 초고성. 이것은 왜 거성, 초고성으로 발전하는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별의 중력과 평형을 이루던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감소해서, 즉 중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기체 압력 차이보다 중력이 강해지게 돼서 중심부가 수축합니다. 이 수축할 때 발생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이제는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다음 별의 종말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을 만들죠.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의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규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제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별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인데, 블랙홀이 더 무거운 별이다 라는 내용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이 되면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중력 수축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너무 이제 수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통합과학 때 배운 내용인데,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결손된 양만큼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은 양성자 반응이 우세한 것이지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는 것이지 PP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으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시간당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별은 밝고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즉 핵의 온도,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많이 생성해서 밝은 별이고 빠르게 진화한다 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드는 건 철이고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별의 내부 구조. 주계열성에서 이 정력학 평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중력이 더 강하다면 수축하고요.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같다면 유지되는데 이게 바로 정력학 평형이고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더 강해지면 그때는 팽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대류는 대류, 복사 이런 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질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달라집니다. 태양과 같은, 즉 태양의 2배보다 작은, 즉 태양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별들은 중심핵, 바퀴, 복사층, 가장 바깥이 대류층인데 반해서 이제 태양의 질량의 2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이제 가운데에 대류핵이 있고 바깥에 복사층이 있다라는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뭐가 따라가냐면 여기서 PP 반응이 우세하고요. 여기서는 CNO 순환이 우세한다 라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국 나온 건데 별의 내부 구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뭐가 커지고 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바깥층이 커져서 거성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지막은 행성상 성운 그 다음 백색 외성이다.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이제 별의 특성 파트인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이 정력학 평형입니다. 이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같다. 그런데 나중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료되게 되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력이 강해져서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요. 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 껍질이 열을 받아서 거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발생하며 이 껍질이 팽창하게 되면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색지수 파트 많이 헷갈리니까 색지수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 개념, 이 상대적 세기, 분광경과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 이 그래프는 대충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A형별과 G형별 알아두시고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별의 광도, 이 별의 광도로 별의 광도와 반지름, 온도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주고 남은 한 가지를 구하라 라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HR도 제대로 읽는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HR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왼쪽이 O형 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런 거. 절대 등급은 위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런데 등급은 낮은 게 밝은 거니까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틀리는 게 등급은 작을수록 밝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마치고 이제 이어서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